육해공을 가리지 않는 만능 대공포 보포스 40mm를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2차 세계대전부터 지금까지 현역인 보포스 40mm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독일과 스웨덴이 합작해 만든 8.8cm 대공포는 분명 항공기를 격추하려고 만들어졌지만 1940년 프랑스 침공에서 벙커를 날려버리는 위력을 보여주면서 그 운명이 바뀌게 됩니다. 8.8cm 대공포는 야포이자 대전차포로 쓰이기 시작했고 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군에 큰 피해를 줬는데요. 할파야 능선 전투에서는 영국 전차대대를 박살냈고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는 단 4문으로 영국 전차사단의 진격을 막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생산량 8알은 연합군의 전력 폭격을 막는 데 쓰였습니다. 그야말로 전능하신 포라는 별명이 아깝지 않은데요. 하지만 8.8cm 대공포는 강력한 만큼 연합군의 최우선 타겟이 되어 많이 파괴된 데다 무겁고 느린 탓에 새롭게 등장한 제트기를 격추하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무섭게 8.8cm 대공포는 퇴역했지만 핀란드군은 무려 1977년까지 운용했죠. 이런 8.8cm 대공포 다음가는 보포스 40mm는 2차 세계대전에서 8.8cm 대공포 다음으로 무거운 대공화기로 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퇴역하지 않았습니다. 보포스 40mm는 2차 세계대전 동안 진영 가리지 않고 너도나도 사용했고 총 6만 문이 생산됐는데 그중 절반 이상이 미국에서 생산됐습니다. 보포스 40mm는 1944년 10월부터 1945년 2월까지 태평양 전쟁에서 미국이 격추한 일본 항공기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날파리 잡는데 특화되어 있었는데요. 한국의 경우 제2연평해전에서 북한의 기습으로 침몰한 참수리 357정에도 함수의 보포스 40mm가 장착됐지만 벌컨포만큼 활약하지는 못했죠. 우리나라 해군은 보포스 40mm를 사용해오다가 1988년 7월부터 보포스 40mm를 바탕으로 만든 노봉으로 교체해버렸습니다. 우리나라 육군의 K-21 보병 전투차의 주포가 바로 이 노봉의 파생형으로 포신을 줄이고 장갑차에 넣느라 많은 부분이 재설계되어 탄생했습니다. 이렇게 육해공을 가리지 않고 쓰인 보포스 40mm의 시작은 1922년인데요. 당시 스웨덴 해군은 영국으로부터 폼폼포를 사서 대공포로 쓰고 있었지만 성능이 1차 세계대전에서나 쓰일 법한 수준이었죠. 그래서 스웨덴 해군은 포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 만든다고 소문난 보포스사를 찾아가서 더 좋은 걸 만들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에 보포스는 새로 만들 거 없이 어뢰종을 잡을 용도로 쓰던 57mm 반자동포의 크기를 줄여 40mm 자동포로 만들었습니다. 1929년 이 40mm 자동포를 처음 쏴본 개발진은 장인정신을 발휘해 설계를 고치고 또 고친 결과 1933년에 56.25 구경장 40mm 자동포를 완성하곤 보포스 40mm L60이라 명명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보포스 40mm가 어떤지 재원을 살펴보겠습니다. 보포스 40mm는 전장 6.5m에 전폭 1.8m, 전고 1.9m이며 중량은 2톤에 운용 인원은 4명이고 발사속도 분당 120발에 유효 사거리는 4.5km, 최대 사거리는 10km입니다. 보포스 40mm는 탄띠를 쓰지 않고 5발들이 클립을 사람이 직접 끼우는 식이라 발사속도를 유지하기 무척 까다로웠는데요. 5발 쏘고 장전하는 걸 무한 반복해야 하다 보니 보포스 40mm는 여럿이 함께 쏴야지만 항공기를 상대로 효과를 낼 수 있었죠. 미국은 미드웨이 해전에서 기존 대공포의 한계를 느끼고 보포스 40mm를 면허 생산해 보유한 함정 대부분에 장착했습니다. 보포스 40mm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태평양 전쟁에서 가미카제에 시달린 미국은 함정을 보포스 40mm로 도배하다시피 했습니다. 그 예로 사우스 다코타급 전함은 사연장 보포스 40mm만 19문이나 장착했고 총 76개의 포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화력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했는데요. 단순 계산만 때려봐도 분당 9,120발의 40mm 고폭탄이 발사되는 거니 미국이 가미카제를 얼마나 싫어했는지 딱 보이죠. 덕분에 보포스 40mm는 20mm 오리콘과 함께 태평양 전쟁에서 격추수 1, 2위를 다툴 정도로 없어서는 안 될 무기였습니다. 보포스 40mm는 바다에서 가장 활약했지만 육지에서도 기지 방어용으로 썼고 보포스 40mm를 차체 위에도 얹어서 자주대공포로도 쓸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만능으로 보이는 보포스 40mm도 2차 세계대전 말 등장한 제트기로 인해 한계에 부딪혔는데요. 보포스 40mm의 발사 속도는 분당 120발로 벌컨포가 분당 6,600발이란 걸 고려하면 항공기를 맞추기에는 느리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에서도 여럿이 함께 쏴서 탄막을 형성
형성하는 식으로 썼지만 프로펠러기에 비하면 제트기는 너무 빨라서 확실히 효과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여유가 생긴 보포스는 보포스 40mm L60을 열심히 개량을 거듭해 L70을 내놓았습니다. L70은 발사 속도를 분당 330발까지 올리고 40mm 고폭탄을 15% 키웠으며 포신을 60에서 79경장으로 키웠는데요. 덕분에 성능은 좋아졌지만 중량이 2.5배 무거워졌다는 단점이 있었죠. 그 와중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무섭게 프랑스의 힘이 빠진 틈을 타서 베트남이 프랑스의 통치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렇게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이 발발하자 프랑스는 새로운 무기를 만드는 대신 미국으로부터 받은 LVT-4 상륙 장갑차에 보포스 40mm를 얹어서 부족한 화력을 보완했습니다. 이어서 한반도에서 6.25 전쟁이 터지자 미국으로부터 받은 보포스 40mm는 장진호 전투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남겼는데요. 1950년 11월 27일부터 12월 2일 사이에 중공군이 밀려오자 급한 나머지 방공용으로 쓰려던 보포스 40mm를 지상에 쏴서 중공군의 인해 전술을 정면으로 돌파했죠. 분당 120발에 불과해도 40mm 고폭탄이 쏟아지는 건 보병으로서는 눈앞에 있는 전우들이 빗자루로 쓸듯 사라지는 공포였습니다. 이렇듯 베트남과 한국을 거쳐온 보포스 40mm는 제트기가 대세가 되면서 개량형이 있는데도 도태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모신나강도 현역인 마당에 보포스 40mm가 순순히 도태될 리 없었고 포클랜드 전쟁에서 다시금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영국군의 상륙 수송 선거한 피어리스호가 레이더 조준을 활용해 보포스 40mm로 아르헨티나군의 A4 스카이호크를 격추한 거였죠. 이탈리아의 방산업체 브레다는 1960년대부터 보포스 40mm를 면허 생산해오던 이 연장 보포스 40mm를 레이더로 조준하게 만든 다르도 근접방어 무기 체계를 개발했습니다. 덕분에 구식 대공포로 대한미사일을 높진 않지만 30%의 확률로 격추할 수 있었고 제트기도 어느 정도 노릴 수 있었습니다. 포클랜드 전쟁에서의 활약에 감탄한 브레다는 발사 속도를 키운 패스트40라는 모델을 내놨고 분당 900발의 발사 속도를 자랑했는데요. 그러니까 K2 소총보다 빠르게 40mm 고폭탄을 쏘아댄다고 하니 그 반동과 열이 어느 정도일지 감이 잡히죠. 하지만 보포스 40mm의 변화는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미군은 낡아빠진 보포스 40mm를 보더니 이걸 C-130 수송기에 달아버렸는데요. 미 특전사에서 운용하는 AC-130 지원 공격기는 105mm M102 곡사포와 25mm 가우 12 벌컨포, 보포스 40mm로 무장한 하늘의 포병입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나 쓸 것 같은 낡아빠진 보포스 40mm를 추가로 달아도 큰 문제가 없었죠. AC-130은 제공권이 확보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포탄의 비를 내릴 목적으로 만들었기에 미군이 보포스 40mm를 노인확대하는 건 그나마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동유럽과 우리나라는 맛이 같습니다. 먼저 소련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으로부터 보포스 40mm를 무려 5,511문을 공여받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소련군부터 러시아군까지 보포스 40mm를 버리지 않고 잘 써왔고 심지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나타나 백전노장의 패기를 자랑했는데요. 하지만 놀라긴 아직 이른 게 우리나라는 1949년부터 미국으로부터 보포스 40mm를 받아서 승공포와 함께 써왔고 벌컨포가 배치된 후에도 해안포로 운용됐죠. 그리고 앞서 언급한 대로 구형 함정에 장착된 보포스 40mm도 신형 함정을 도입하면서 해안포로 진화했습니다. 그래서 보포스 40mm는 해안포로서 지금까지도 목격되고 있습니다. K-21 보병전투차 주포와 노봉 함포도 보포스 40mm로부터 파생된 만큼 우리나라와 참 연이 깊은 무기라 할 수 있죠. 6회공 모두 울리는 보포스 40mm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